결혼 3주년 기념일 아침, 차미나는 남편 한희준의 서재에서 그와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지난 3년간 그들의 관계를 정의해왔던 차갑고 낯선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한가운데에는 그들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한 묶음의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미나는 우아하고 덤덤한 표정으로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을 준비를 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이 차가운 집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는 법을 배워왔다. 쓰러져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녀는 이 정략 결혼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계약의 마지막 날이 온 것이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 한희준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찻잔 속의 녹차만을 오롯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에게 아내인 그녀는 이 집안의 값비싼 가구와 다르지 않은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서류와 펜을 그녀의 앞으로 밀며 용건만을 말했다. 3년이 끝났소. 계약은 완벽하게 이행됐으니 여기에 서명하면 돼. 약속된 자산은 이미 당신 이름으로 이전되었소. 미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희망을 담아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혹시라도 그의 입에서 지난 3년에 대한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이라도 흘러나오기를. 하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찻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차시패의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에 마지막 미련을 지웠다. 끝이야. 나는 이제 이 차가운 향기로부터 자유야. 그녀는 흔들림 없는 손길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서류 위에 적었다. 그리고 서류를 그의 앞으로 다시 밀어냈다. 지난 3년간 감사했습니다. 한 회장님, 당신의 차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문손잡이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쨍그랑 하는 값비싼 찻잔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녹차 향기가 방 안을 진하게 채웠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보기도 전에 그가 번개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지난 3년간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차가운 이성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과 격렬한 공황 상태에 빠진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가 그녀의 손목을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으로 붙잡았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손끝 하나 댄 적 없었던 남자였다. 그의 차가웠던 눈은 이제 그녀를 향한 맹렬한 소유욕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어딜 가려는 거지? 당신은 떠날 수 없어. 미나는 완전히 충격에 휩싸였다. 이 남자는 그녀가 지난 3년간 함께 살아온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 앞에 이 낯선 남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끔찍하고도 절박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계약서는 서명되었고 그녀는 법적으로 완벽한 자유인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진짜 죄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죠? 그녀의 떨리는 질문에 그의 비이성적이고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다. 계약은 끝났어. 하지만 당신은 아니. 그의 돌변한 태도 앞에서 참이 나는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감정을 보인 적 없었던 그 남자가 마치 낯선 사람처럼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의 필사적인 모습에 그녀는 결국 그날 하루 동안 저택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미련 없이 저택을 떠났다. 그녀는 지난 3년간 남편의 지원으로 겨우 유지해왔던 아버지의 작은 찻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이제 그곳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한희준이라는 남자와 그의 차가운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한희준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바로 다음 날 그녀의 작은 찻집 앞으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희귀하고 값비싼 보이차 한 통이 배달되었다. 그 안에는 당신이 차를 즐긴다는 것을 들었소. 한희준이라는 짧고 무뚝뚝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그의 기이한 구애가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같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비싼 차들을 그녀에게 보내왔다. 그는 골동품 닭이 세트를 보내기도 했다. 그것은 낭만적인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아는 유일한 언어, 즉 돈과 권력을 이용한 서툴고 과시적인 애정 표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관심을 상징했던 바로 그 차를 이용해 그녀의 새로운 삶에 침범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예고 없이 그녀의 찻집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어색하게 구석 테이블에 앉아 어설프게 차를 주문하곤 했다. 이사회장을 호령하던 냉철한 CEO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처음 데이트를 신청하는 소년처럼 긴장하고 서툰 한 남자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찻집의 모든 손님들을 긴장시켰다. 미나는 그의 모든 호의를 차갑게 거절했다. 그녀는 그가 보낸 모든 선물을 돌려보냈고 그의 저녁 식사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했다. 그녀에게 그의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또 다른 종류의 기만이자 소유욕의 표현으로 느껴졌다. 지난 3년간의 무관심에 대한 뒤늦고 성의 없는 보상처럼 느껴져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다. 왜 이러시는 거죠? 한 회장님? 그녀는 마침내 그의 앞에서 폭발했다. 계약은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제발 제 사업과 제 새로운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녀의 날카로운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상처 입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떠나가려던 그 순간 자신의 세상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공황을 느꼈다. 그는 지난 3년간 그녀의 그 조용하고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자신의 텅 빈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이었음을 그녀가 사라지려 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의 서툰 구애는 사실은 그녀를 다시 붙잡아 두려는 필사적인 발버둥이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는 법을 몰랐다. 그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돈으로 그리고 차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문을 닫으려는 그녀의 찻집 앞에 그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완벽한 수트 차림이 아닌 넥타이도 풀어진 채 지독히도 지치고 고독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녀가 문을 닫으려 하자 그가 문틈으로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하오. 차에서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아. 나는 혼자 있는 법을 모르겠소. 그의 그 날것의 연약한 모습에 미나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CEO의 오만함이 아닌 길을 잃고 상처 입은 한 남자의 절박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안으로 들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희망의 불씨가 아주 희미하게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문 반대편의 어둠 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역할은 역전되었다. 이제는 그녀가 그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쥔 유일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희준과 차미나의 위태로운 줄다리기는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포식자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바로 호시탐탐 그룹의 왕자를 노려온 현우의 사촌형 한태민 전무였다. 그는 현우의 이혼 소식과 그가 작은 찻집에 드나들며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보고를 듣고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3년간 현우의 후계자 자리를 지켜주었던 결혼이라는 족쇄가 풀린 지금이야말로 그를 공격할 최적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태민은 처음부터 현우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뱀처럼 교활하게 현우가 집착을 보이기 시작한 그의 가장 약한 골이 바로 차미나와 그녀의 작은 찻집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구청 위생과에 익명의 거짓 민원을 넣어 미나의 찻집에 대한 갑작스러운 위생 단속을 지시했다. 설상가상으로 미나에게 최고급 녹차잎을 공급해주던 오랜 거래처 역시 갑작스럽게 공급 문제를 핑계로 거래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찻집 주변에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어슬렁거리며
손님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애써 이룬 작은 평화의 공간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미나는 절망했다. 이제 막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한희준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현우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려 발버둥 쳤다. 물론 현우는 이 모든 사실을 송금 보듯이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촌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싸우는 자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들끓었다. 사촌이 감히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볼모로 삼은 것이다. 그는 그날 밤 폐업 위기에 몰려 망연자실해 있는 미나의 찻집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패배했지만 결코 꺾이지는 않은 상처 입은 여왕처럼 보였다. 그는 동정을 건네는 대신 냉철한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이건 내 사촌 한태민의 짓이오. 그는 나를 공격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요. 미안하오. 내가 이 모든 일을 당신에게 끌어들였소.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말라고 말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오. 당신의 후원자가 아닌 당신의 파트너로서 함께 싸울 기회를. 이건 이제 나의 싸움이기도 하니까. 그의 제안은 더 이상 서툰 구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맹 제안이었다. 미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의 도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의 위험한 세계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깊은 책임감과 분노,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하나의 팀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약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위한 자발적인 연대였다. 현우는 그녀의 가게에 붙은 영업 정지 통지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내 사촌은 언제나 예측 가능해서 문제야.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 바로 당신을 적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지킬 때 얼마나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는지 아직 전혀 모르고 있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동맹이 시작된 텅 빈 찻집 안에서 차미나는 지난 3년간 자신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그에게 던졌다. 왜 저와 결혼해야만 했죠? 그리고 왜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저를 차갑게 대해야만 했나요? 당신의 그 지독한 녹차 사랑 뒤에는 대체 무슨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건가요? 그녀는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희준은 그녀를 한강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 없었던 자신의 비밀과 상처를 그녀에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그의 할아버지의 유언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룹의 창업주였던 그의 할아버지는 손자인 이준의 경영 능력은 믿었지만 그의 감정적인 면을 늘 불안해했다. 그래서 그는 이준이 그룹의 완전한 지배권을 상속받기 위한 조건으로 3년간의 안정적이고 스캔들 없는 결혼 생활을 내걸었던 것이다. 만약 그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의 모든 의결권은 야심으로 가득 찬 사촌형 한태민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에게 결혼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녹차에 집착하게 된 이유,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던 과거의 끔찍한 배신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때 지금처럼 차가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열정적이었고 사람을 믿었다. 그의 사촌형인 태민은 언제나 그런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태민은 그가 사랑했던 바로 그 여자를 돈과 권력으로 유혹했다. 그리고 여자는 결국 그의 유혹에 넘어갔다. 배신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이사회가 있던 날 아침, 여자는 이준에게 화해를 청하며 그가 가장 좋아했던 녹차를 대접했다. 하지만 그 찻잔 안에는
강력한 수면제가 들어있었다. 그는 이사회가 끝난 후에야 깊은 잠에서 깨어났고 그 사이 태미는 이사회를 장악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 사랑은 그에게 배신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녹차는 끔찍한 배신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가 지난 수년간 완벽한 녹차를 끓이는 행위에 집착했던 것은 어쩌면 그 배신의 기억을 스스로 통제하고 극복하려는 처절한 무의식적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고백에 미나의 세상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녀가 지난 3년간 원망했던 그의 무관심이 사실은 상처 입은 짐승의 필사적인 자기방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모든 오해와 원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연민과 그를 치유해주고 싶은 강렬한 애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배신한 것은 녹차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욕심이었을 뿐이지.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손이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옷에 밴 녹차 향기가 배신의 기억이 아닌 그녀가 있는 찻집의 평온한 향기로 느껴졌다. 그들의 진짜 싸움, 그리고 진짜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희준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한태민 전무에 맞서기 위한 반격의 발톱을 숨긴 채 조용한 일상을 보내는 척했다. 그들의 전쟁 본부는 이제 이준의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미나의 따뜻한 찻집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기업 전쟁의 냉혹한 기술을 가르쳤고 그녀는 그에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는 그에게 그의 세상의 중심인 녹차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상처의 근원이자 동시에 그가 집착하는 유일한 대상. 그녀는 그것을 이해해야만 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를 자신의 비밀스러운 다실로 이끌었다. 그곳은 그의 펜트하우스 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공간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마치 종교 의식을 치르듯 경건하고 엄숙한 동작으로 찬물을 끓이고 차십을 우려냈다. 그는 그녀에게 차십의 종류와 물의 온도, 그리고 찻잔을 쥐는 법까지 아주 세세하고 다정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 순간 그는 냉혹한 CEO가 아닌 자신의 세계를 사랑하는 한 명의 예술가처럼 보였다. 사건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다. 그가 막 끓인 뜨거운 찻주전자를 그녀에게 건네주려던 순간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미나가 주전자를 놓치면서 그 안에 뜨거운 찬물이 그녀의 손등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악! 그녀의 짧은 비명과 함께 하얀 손등 위로 끔찍한 붉은 화상의 흔적이 피어올랐다. 바로 그 순간 이준의 모든 이성이 마비되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붉게 변해가는 그녀의 피부. 그 광경은 그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트라우마와 계산을 뛰어넘는 원초적인 공포와 보호 본능을 일깨웠다. 그는 생각할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즉시 그녀의 손목을 잡아 차가운 물속으로 이끌었다. 그는 지난 3년간, 아니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맨손으로 그녀의 상처 입은 살을 직접 만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남긴 악마가 아니라 눈앞의 여자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서툰 솜씨로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녀의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럽고 섬세했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진심 어린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미나는 화상의 아픔도 잊은 채 그의 그 낯선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냉철하고 완벽했던 CEO는 사라지고 사랑하는 여자의 아픔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명의 서툰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 전체가 그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준 역시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배신에 대한 기억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트라우마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마음에 품게 된 것이다. 그가 그녀의 손을 다 치료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여전히 붕대가 감긴 그녀의 손을 자신의 맨손으로 잡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하얀 붕대 위로 아주 부드럽고 경건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열정의 키스가 아닌 미안함과 위로, 그리고 말없는 약속이 담긴 치유의 입맞춤이었다. 미안하오. 그가 속삭였다. 그의 사과는 단순히 뜨거운 물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과거와 그녀가 겪어야 했던 모든 상처에 대한 진심 어린 속죄의 고백이었다. 손등의 화상은 그들의 관계에 남겨진 달콤한 흉터가 되었다. 한희준과 차민아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어 있었다. 한태민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한 그들의 동맹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에 그 무엇보다도 단단한 갑옷을 두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예상대로 오래가지 않았다. 자신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조카와 찻집 여주인 사이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한태민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에둘러 공격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미나의 꿈과 자존심이 담긴 그녀의 찻집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한 온라인 매체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다. 미나의 찻집에서 차를 마신 한 손님이 심각한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조작된 병원 진단서와 피해자의 눈물 섞인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다. 강남의 고급 찻집, 독극물 차를 팔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미나의 찻집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다. 구청 위생과의 단속반이 들이닥쳤고 가게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 올렸던 그녀의 명성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여 가게 문을 닫아야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이준이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절망에 빠진 그녀를 위로하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피해자처럼 굴지 마시오. 장군처럼 생각해야지. 적이 광장에서 전쟁을 선포했으니 우리도 그 광장에서 적을 처단하면 되는 거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홍보전의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적이 당신에게 진흙을 던졌소. 그 진흙을 닦아내려고만 하면 당신은 영원히 더러운 사람으로 남게 돼. 우리는 오히려 그의 손에 묻은 진흙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더 밝은 조명을 켜야 하오. 두 사람은 함께 대담한 반격 작전을 짰다. 그들은 가게 문을 닫는 대신 오히려 주방과 창고를 모든 언론에 24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공개하여 자신들의 투명성을 증명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준의 팀은 그 피해자의 뒷조사를 통해 그의 계좌로 태민에게서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증거를 확보했다. 며칠 후 미나는 진실을 위한 다과회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피해자와 최초 보도를 했던 기자를 포함한 모든 언론을 그 자리에 초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박한 찻집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준을 닮은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CEO의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는 먼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는 스크린을 통해 피해자가 태민에게서 돈을 받은 은행 기록과 그가 식중독으로 입원했다던 바로 그날 다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CCTV 영상, 그리고 태민과 기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를 만천하에 공개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태민의 비열한 음모가 그가 판 함정 위에서 완벽하게 폭로된 것이다. 서윤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녀의 위기는 오히려 그녀의 정직함과 강인함을 세상에 알리는 최고의 마케팅 기회가 되어주었다. 이준은 기자회견장의 가장 뒤편에서 그 모든 광경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지켜주려 했던 연약한 여자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적을 심판하는 강인한 여왕이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사랑은 이제 절대적인 존경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그녀의 시선이 방 뒤편에 서 있는 이준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향해 자랑스럽고 사랑이 가득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들은 마침내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차민아의 찻집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다. 그녀는 이제 거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운 용감하고 정직한 젊은 사업가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찻집에 이준과 미나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현우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과 동등한,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강인한 영혼을 가진 존경스러운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는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의 승리는 그들 사이의 마지막 남은 벽마저도 허물어뜨렸다. 이주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왔던 진심을 그녀에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던 그날 이후 그녀를 다시 찾아갔던 것이 단순히 변덕이나 집착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나는 당신을 잃는다는 것이 두려웠소. 그의 목소리는 그가 처음으로 드러내는 연약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의 정체를 몰랐지. 그저 내 것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이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속여왔소. 그는 지난 3년의 차가웠던 결혼 생활 동안에도 사실은 언제나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음을 고백했다. 그는 그녀의 조용한 품위, 차에 대한 그녀의 순수한 열정,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녀의 눈가에 스치던 깊은 외로움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바보였소. 과거의 배신이 남긴 상처가 두려워 당신에게 다가갈 수 없었지. 당신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소. 나의 무관심이라는 성벽 안에 나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거요. 사랑하오, 미나씨. 그의 절절한 고백은 미나의 마지막 남은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혔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의심과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진짜 키스였다. 그것은 계산이나 계약이 아닌 온전한 두 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깊고 진실한 입맞춤이었다. 복수와 계약, 그리고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그들의 키스 속에서 눈 녹듯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들은 지독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비로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것이다. 한참 후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서로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한태민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기자회견에서의 승리 이후 한희준과 차민아는 이제 한태민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한태민은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로 싸우지 않았다. 그는 이준의 가장 깊고 어두운 트라우마를 직접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몇 년 전 이준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의 옛 연인을 찾아냈다. 그는 돈과 협박을 이용해 그녀를 자신의 잔인한 연극의 배우로 내세웠다. 그의 계획은 이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었다. 결전의 날은 그룹의 미래 전략 발표를 위한 연례 행사장이었다. 그곳은 그룹의 모든 임직원과 수많은 언론, 그리고 재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무대였다. 이준은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자신감 넘치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미나는 객석 맨 앞줄에서 자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준의 연설이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 명의 연예 스태프가 은쟁반 위에 정갈한 녹차 찻잔 하나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이준이 그 차를 받아 들려던 순간 그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배신의 얼굴이었다.
세상이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끔찍한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약에 취해 무너졌던 자신의 몸. 중요한 이사회를 놓치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날의 절망감. 그의 온몸이 통제할 수 없는 공포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무대 반대편에서 태민이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객석에 앉아있던 미나가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그와 군중, 그리고 과거의 유령 사이에 자신의 몸을 방패처럼 세웠다. 그녀는 떨고 있는 옛 연인의 손에서 찻잔을 대신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태민과 객석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보란듯이 그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남편이 오늘 연설 때문에 목이 많이 마른 모양이네요. 이 차는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녀의 그 대담한 행동은 태민의 심리 공격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한 수였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이주는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신 이 여자를 보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태민을 향해 말했다. 태민아, 같은 수법이 두 번이나 통할 거라고 생각했나?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 위로는 태민이 옛 연인을 만나 이 모든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그에게 돈을 건넨 계좌 내역, 그리고 그가 미나의 찻집을 음해했던 모든 증거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민은 자신의 완벽했던 함정이 오히려 자신의 무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넋을 잃고 주저앉았다. 그의 오랜 야망과 비열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이주는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미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찻잔을 빼앗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깊이 그리고 뜨겁게 끌어안았다. 과거의 모든 악몽은 마침내 끝이 났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한태민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한이주는 홀로 서서 무너져 내린 모든 것을 수습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차미나가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이주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자신의 과거의 찌꺼기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태민의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그의 옛 연인 수진을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미나는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수년 만에 다시 마주한 수진은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두려움과 후회에 찌든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준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녀는 태민의 협박과 자신의 어리석었던 야망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과거의 이준이었다면 그녀를 경멸하고 법의 최고형을 받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의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녀 역시 태민의 거대한 야망에 휘말린 또 다른 희생자였음을 깨달았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증오하며 내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을 거요. 당신은 그의 게임에서 이용당한 말이었고 나는 그의 목표물이었지. 이제 가서 당신의 인생을 사시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그것은 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놓아줌이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을 올가매었던 지독한 증오의 사슬을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낸 것이다. 그가 그녀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을 용서한 순간이었다. 수진이 떠나간 후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는 마침내 모든 과거의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녹차의 배신이라는 트라우마도 이제는 그저 희미한 과거의 기억이 되어 있었다. 미나는 그의 그 평온한 얼굴을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다. 더 이상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과거의 그림자는 없었다.
그들의 앞에는 오직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서 차를 한잔 할까? 그의 그 평범한 질문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미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그의 질문에 화답했다. 그녀의 찻집은 이제 더 이상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던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향기로운 장소가 될 것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태민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치르게 되었다. 한희준의 리더십 아래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 대중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는 상처를 통해 더 강하고 현명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차미나의 찻집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고 예약하기 힘든 명소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차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과 신념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이 인정하는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커플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지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난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이주는 미나를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개인 다실로 이끌었다. 그곳은 한때 그의 고독과 상처가 깃든 차가운 요새와도 같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미나가 가져다 놓은 작은 들꽃 화분과 그녀의 온기로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처음으로 그가 직접 그녀를 위해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그를 괴롭혔던 바로 그 악몽의 녹차였다. 그는 더 이상 그 향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끔찍했던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그 상처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 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강박적인 의식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차를 대접하고 싶은 한 남자의 다정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우려낸 맑은 녹찬물을 그녀의 찻잔에 따라주었다. 그리고 그는 찻잔과 함께 작은 반지 상자를 내밀었다. 지난 10년간 이 차는 나에게 독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감동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나의 독을 약으로 바꾸어 주었소. 당신은 나의 가장 큰 고통을 나의 가장 큰 행복으로 바꾸어준 나의 기적이요.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차미나 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리고 내 남은 평생 동안 나와 함께 차를 마셔 주시오. 그의 청혼은 그의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건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미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에 그의 사랑이 담긴 반지가 끼워졌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그는 배신의 상징이었던 녹차의 향기를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로부터 1년 후 미나의 찻집에서 끝을 맺는다. 그곳은 여전히 따뜻한 차 향기와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냉혹했던 CEO 한희준은 이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직접 차의 종류를 설명해주는 소박하고 행복한 찻집 주인이 되어 있었다. 미나는 카운터 저편에서 그런 그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사람들 사이로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무관심했던 남편과 상처 입었던 아내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고통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쌍의 연인만이 서 있었다.